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자, 문제풀이 강좌 시작됩니다. 제가 비슷한 유형별로 모아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대화형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빈칸형 문제인데요. 이 빈칸형 문제를 출제할 때 사실 대화의 기본은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업무가 있는 주제가 선정이 될 건데요. 주제 선정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뭐 인사말 정도 있고 맨 끝에 인사말 정도가 있어요. 출제자들이 보통 지면이 할당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넣는 일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 정도에서 출제가 될 건데 어떤 업무의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고객이 밝힌다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게 계리직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공무원 문제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일단 인사를 하면서 이 장소가 어디인지 장소 파악해야 되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관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대화의 전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계리직 문제는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무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무 용어이기 때문에 뻔합니다. 우체국에서 고객과 직원의 대화예요. 대부분이 고객과 직원의 대화일 거고 아주 소수한 1, 2% 정도의 확률로 직원과 직원 사이의 대화라던가 아니면 생활 영어가 조금 끼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업무가 주된 출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업무가 초반에 등장을 하면 얘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지 이슈가 늘 중간쯤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뭐 배송을 해야 돼요. 근데 물품 중에 배송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결하는 방안까지 등장을 한다거나 해결책. 아니면 어떤 뭐 금지사항이 있어요. 그럼 금지사항을 피해가거나 어떻게? 그럼 저는 뭘 할게요.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개가 됩니다. 대화형은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무리를 짓죠. 이 마무리에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빈칸이 아니고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대화를 읽고 나서 B가 할 행동으로 맞는 것 이런 거 고르는 문제다. 그러면 이슈가 발생하고 이게 해결책이 제시가 되면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빈칸형 문제, 오늘 하게 될 빈칸형 문제는요.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읽고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고르시면 돼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뒤에 문장 읽고 얘도 얘에 대한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앞뒤에 나와 있는 거 읽으시면 되는데 보통 빈칸은 그래서 짧아요. 문제가. 길게 나오는 경우는 다 읽어야 되는 경우고 보통은 짧게 나오고 그 짧게 나오는 것 중에서 지문 한 단어나 한 문장만 봐도 얘가 답이 뭔지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지문이 길어져서 다 보시겠지만 이번 시간에 보실 것은 요거 훈련하는 과정이라서요. 요거 짧은 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짧게 보시면 뭐 1번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간단합니다. 얘만 보고 얘를 유추할 수 있어요. 요거 훈련을 하고 나시면 나중에 이렇게 지문이 길게 주구장창 쓰여져 있어요. 막 이렇게 두런두런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빈칸이 여기 있다 그러면 앞뒤만 보고 아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 훈련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지문부터 하겠습니다. 10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께서 먼저 해당하는 양을 풀어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아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네. 아 나는 요거를 몰랐네. 이 부분을 내가 실수했네. 라면서 오답 정리가 한 번에 돼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오답 정리 모아서 다시 공부하실 때 나한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풀어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깨끗하게 푼다고 기와펜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 푼 기록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 푸시면서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지. 아 이건 답이 뭐였지 하면 맞았다 틀렸다 체크도 하시고 문제집에 10분 활용을 하셔서 문제 풀기를 바래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 같이 풀기로 했어요. 대신 복습 꼼꼼하게 하기. 자, 1번 문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적절한 거. 문제 푸실 때 요거 체크해야 돼요.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 네 개의 보기 중에 답이 그냥 보면 한 두 개도 나올 수 있고 세 개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다 끼워 맞추면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상황이 요구하는 답변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걸 고르라는 얘기가 가장이에요. 가장. 그래서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인지,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야 되는지, 아니면 가장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면 by airmail 이렇게 얘기했어요. by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 수단 나타낼 때 쓰는 거였죠. airmail 하니까 항공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항공우편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보낼래? 이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내겠습니까? 자, 배송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야 돼요. 배송 방법 뭘로 할 거예요? 하면 저는요. airmail이요. 답변하겠죠?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어떻습니까? how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요. send, 보내는 방법 물었어요. 아유, 답 나왔다. 1번이에요. 그죠? 자, 2, 3, 4도 봅니다. 이 구문들이 사실 문제를 풀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답 체크할 때는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들어가는 지문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대화형이 나오는 구문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봐서 내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실론 뜨고 봐도 헬프 있다.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요 얘기네. 이렇게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반복하라고 제가 지금 잔소리 시작하는 거예요. 자,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 뭘 하고 싶습니다. 보내려고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갈 수가 없고. What are the contents 하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용물을 묻는 거죠. 그러면 내용물로는 뭐 청바지도 들어있고 뭐 아니면 유리컵이 있고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야 돼요. Can you put your package on the scale? 언제 쓰는 겁니까? put 내려두는 거죠. on 어디 위에 the scale 여기서는 스케일이 저울을 얘기하죠. 저울 위에 올려주시겠습니까? 소포를 올려주시겠어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게를 재고 몇 킬로네요. 방식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겠네요. 이런 얘기가 전개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Do you mind telling me 했는데요. mind 다음에 ing를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법 구문인데요. mind는 뭐뭐를 꺼리다라는 뜻입니다. mind 항상 ing를 써요. 그럼 뭐뭐를 하는 걸 꺼리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직역하면 좀 이상하죠. 자, do you mind telling me? 나한테 말하는 게 꺼려집니까? 라는 뜻인데 한국어로 그냥 번역을 해보자면 뭘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주시겠어요?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걸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mind telling me what's in this package? 이 패키지 안에, 소포 안에 혹은 택배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It's a bottle of alcohol. 알코올 한 병이요. 즉 술 한 병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잘 몰랐나 봐. 그러니까 I'm afraid. 죄송한데요. We cannot ship alcohol through the mail. 매일 우편물이죠. 우편제도 혹은 우편물을 통해서 알코올을 배송해 드릴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a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s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뒤에 보면 by law 이렇게 돼 있죠. by law 법에 의해서잖아요. 법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금지된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죠? 금지된이잖아요. 금지된. 그래서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요. 뭐가요? cannot ship 이렇게 배송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빈칸 문제를 풀 때 앞뒤 맥락을 잘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그 맥락에서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거 잘 파악하시면 뭐 다 볼 것도 없습니다. 답이 한눈에 딱 보여요. 자, cannot ship 했으니까 law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cannot ship 합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실을 수 없다. 그래서 금지된 이라는 내용이 필요할 거고요. prohibit 하면 금지시키다, 금지하다 라는 뜻이니까 prohibited 비동사 is, pp 써서 금지된 이란 표현으로 썼고요. restrict 이거 금지 맞죠? 제한이라고 해석은 하는데 그죠? 안 되는 것들 얘기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리미트와 프로히빗의 경계에 있어서 난감했죠. 이런 것들 문맥에 따라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 맥락에서 본다면 얘는 금지된 겁니다. 그죠?
ban은요. ban도 금지하다라는 뜻이에요. banned 했으니까 이것도 it is banned 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겠어요? transfer는 건너가는 거예요. fer 하면요. 옮기다, carry의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transfer 하면 운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송됩니다. 아니 금지돼야 되는데 그것은 운송됩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지시킨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forbid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죠? forbid. 이것도 금지하다. restrict, ban, prohibit 이렇게 하면 forbid와 함께 금지하다. 이거 PP 형태로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 not을 쓰고 허가되지 않습니다. 해서 not allowed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permit도 허가하다잖아요. 그래서 permitted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전부 다 금지되었다라는 맥락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13번에요. 빈칸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거 There's a brand new jeans for my brother. 우리 오빠 혹은 우리 남동생한테 줄 brand new jeans니까 새로 나온이에요. 신제품, 청바지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네요. There is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뭐뭐가 있다라고 하니까 뭐가 있어? 라고 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확인하는 질문이 있을 거고요. 자, 내용물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What is the value of the content? value는 가치죠. 가치.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있는데 price는 물건의 가격을 뜻합니다. 물건의 가격. 그래서 물건에 이건 얼마짜리 택 붙어 있죠? 그거 다 price예요. 그런데 value라는 말은요. 평가액을 뜻합니다. 평가액. 그래서 어떤 그 문맥에서는 price하고 value하고 같이 써요.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가격이니까. 근데 어떤 맥락에서는 바꿔 쓰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을 나타낼 때는 주로 price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평가 과정이 있다. 이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다. 이 제품은 짭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어느 정도 한 10,000원 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그럴 때는 value를 뜻하는 거죠. 지금 이 직원이 얘기할 때는 얘가 총 얼마짜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값어치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value로 물어봤죠. What is the value of the content? 그러면 얼마짜리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그 대화를 토대로 보험에 들 건지 안 들 건지 이런 대화가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Is there anything fragile? 어쩌면 여기 깨질 만한 게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청바지인데요? 이렇게 답변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럴듯해요. 근데 가장 적절한 걸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깨질 만한 게 있나요? 라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죠? 있습니까? 하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이 내용 나온단 말이에요.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is로 물어보면 is로 답변을 해야 돼.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 다들 까먹고 살죠. 그쵸? 자, first 깨질 만한 게 있어요 하면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살짝 부족해요. 자, do you want to insure your package? 보험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보험에 들긴 뭐 에휴 청바지인데 이렇게 답변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보험에 드릴까요? 라고 하면 네, 아니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문맥상. What are the contents? 여기 정확한 답변이 있잖아요. 뭐가 들었습니까? 청바지요. 됐죠? 가장 적절한 거니까 4번이 정답이요. 출제자가 이걸 잘 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난이도가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훈련을 미리 해두시면 좋겠죠. 자, 빈칸에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골라야 되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차라리 쉬워요. 왜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무슨 뜻이 다 해석이 된다면 4개 중에 3개는 같은 말, 하나는 다른 말이죠. 다른 거 하나 고르면 돼요. 여기 문제를 풀다 보시면 고난도라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문제가 어려워서 고난도가 아니고 배경 지식 혹은 직무형 지식이 조금 필요한 경우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고난도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만 풀 수 있어요.
우체국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했어야 그래야 쉽게 풀려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고난도로 놓은 거예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자, A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will take a week. 혼동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고난도니까 It will take a week 했어요. take는 언제 쓰는 겁니까? 시간이 걸리다 할 때 쓰는 거였어요. 기본서에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걸릴 거예요 했으니까 얼마나 걸려요? 라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물었을 겁니다. 배송 기간. 이 정도로 체크를 해둘까요? 배송기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이요. 자,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잘 썼죠. How long does it take? Will it take 해도 되고 does it take 해도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How long 다음에 take 왔다는 거. 요게 사실 중요하죠. How many days 써도 되죠. How long 대신에 how many days 그리고 will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4번은 when, 언제 will it arrive? 그게 도착할까요? 그럼 답변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언제 도착해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을 언제 도착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변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5번이요. 빈칸에 들어가면 또 가정 물어봤어. 체크해야지 뭐. 자, A가 뭐라고 했더니 yes 이렇게 답변했어요. yes, 응, 아니로 답변을 했으니까 응, 아니로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했을 거고요. You can check the shipping status on the online website. 웹사이트에서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shipping status니까 배송 상태가 되겠죠. 배송 상태를 체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배송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했으니까 확인할 수 있나요? 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렇게 읽고 푸셔도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중1 때 뭐 배웠다고요? 교과서에서 yes, no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 있어요. 그럼 그런 질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그 중에서 can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Can you? 그러면 yes, I can. 혹은 no, I can.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요게 사실은 숨어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영어를 우리가 확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공이 이런 데서 나오겠죠. 자, 1번에 What is the tracking number?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은요?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운송 번호가 되겠죠. 추적 번호니까 송장 번호라는 게 뭐지? 그럼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안 어울리죠? 이번에 Can I trace it? Can I로 질문을 했어요. trace는 무슨 뜻이에요? 추적하다입니다. track하고 trace하고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약간의 그 발생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trace는 이걸 추적해 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눈 위에 있는 발자국을 따라서 갔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track은요, 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길 따라서 가는 걸 track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race after it is sent. 그것이 보내진 다음에 제가 추적할 수 있나요? 하니까 추적할 수 있나요? 네, 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우, 정확한 정답이 나왔어요. 3번은요. Do you have a tracking number? 송장 번호 있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있어요. 제 송장 번호는 뭐예요? 그럼 막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예, 상황에 맞지 않아요? 4번엔 Can you track if it arrived? 도착했는데 뭘 트랙을 해? 그죠? 도착한다면 트랙할 수 있나요? 도착하기 전에 트랙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맥락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6번이요. 어울리지 않는 거 고르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Excuse me,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France. 프랑스로 이 물품을 보내려고 합니다. 고난도 붙었죠. 자, 우체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업무가 반영돼 있어요. 프랑스로 이걸 붙이려고 합니다.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세 개는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맥락이 맞아요. 자, please take a number and wait for your turn. wait for 기다리는 거죠. your turn. 여기서는 턴이 돌다가 아니고 당신의 차례가 될 거예요. 자,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세요. 저 이거 프랑스로 붙여주세요 하고 딱 내려놓으니까 손님 저기 번호표 뽑으시고 기다려주세요.
흔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래서 take a number,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세요. 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 see. 이거 하고 싶어요 하니까 알겠어요. What's your address?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당신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이럽니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물어보고 있죠. 사실은 받는 사람의 주소도 아니고 너네 집 주소가 뭐야? 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3번 Okay, what are the contents? 알겠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죠? 내용물 확인할 수 있죠. 보내고자 하는 말에 Can you put the package on the scale, please? 그러면 소포를 보내주세요 하니까 네, 저울 위에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너네 집 주소 뭐야? 이거 전혀 상황에 맞지 않죠. 자, 7번이요. 빈칸에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do you want to send this by regular or express? 정확하게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한 답변을 일단 소거해 나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답인 거예요. Do you want to send this by regular? 이걸로 보내실 거예요? 저걸로 보내실 거예요? 이랬죠. 일반 우편으로 보낼까요? 속달로 보낼까요? 뭘로 해주세요? 선택할 거 아닙니까? 이거요. 이거요.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 올 거예요. 1번에 보면 I'd like to send it by express mail. 이렇게 보내겠대요.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중학교 1학년 영어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뭐요? 단답형으로 대답해도 되지만 무엇을 하겠습니다. 풀문장으로 얘기하라고 계속 가르쳐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으로 보내드릴까요? 어떤 걸로 보내드리길 원하세요? 저는 이걸로 보내고 싶어요. 동사를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상대가 했던 말을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풀문장으로. 얘는 지금 풀문장으로 얘기한 거예요. I'd like to send it. 보내고 싶어요. by express mail로 보낼래요. 선택 잘했죠?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요. 얘기 잘했습니다. 두 번째,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그 사이에, 그러니까 걔네들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로 해줄까? 이거로 해줄까?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괜찮죠? 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뭔데요? 자,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거기까지 보내는데 혹은 도착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걸로 보내드릴까요? 저걸로 보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색한 거죠. 그죠? 4번 가봅니다. regular please, regular로 보내주세요. 괜찮죠? 선택했잖아요. 남는 게 얘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알아서 생각할 수 있거든. 이거로 드릴까요? 저거로 드릴까요? 하면 그거 얼만큼 걸려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상황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려면 저희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래요? 각각 얼마가 걸려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모를까? 네, 알맞잖아요. 자, 8번이요. I'm looking to check my package. look to가 무슨 뜻이게요? 우리 lookfor만 많이 보셨었는데 게리지 공부하면서는 look to를 더 많이 봐요. 왜냐? 이 기본적인 회화를 얘기할 때 혹은 대화형 문제를 풀 때 수능에 나오는 고수준하고 그냥 공무원 수준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것들, 직무가 반영이 안 된 시절에 그런 것들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영어라고 해서 여행을 가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찾고 있을 때 점원이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뭘 찾으세요? 하면 I'm looking for a shirt. 저 셔츠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셔츠는 얼마짜리고 이거는 신제품이고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봤을 거야, 그동안. 근데 게리직에서 look to를 봐요. look to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뭐뭐를 하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고자 하다. 한다. I'd like to처럼 쓰는 겁니다. 업무를 가지고 왔을 때 I'm looking to track my package 했으니까 제가 뭐 하고 싶어요? Track my package. 배송 추적을 하고 싶어요.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골라보는 거예요. 1번 Okay, 알겠어요. So, 그래서 I guess, 내 생각엔 I need to reschedule. 재배송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reschedule이니까. 스케줄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트랙 해달라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안 어울리죠? Reschedule delivery or pick it up. 이거 뭐예요? 배달을 재배송해 주는 거죠. 재배송을 하거나 직접 찾으러 오란 얘기예요. pick up. 여기서는 물건 찾으러 오는 거니까 수령을 직접 하시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맥락이죠. Is it out for delivery right now? 지금 out for delivery 무슨 뜻이에요? 배달 중이라는 소리예요. 배달 중인데 왜 out for이냐 하면 delivery는 배달이죠. 우리 음식 시켜 먹을 때 딜리버리라고 하잖아요. 쉬핑이라고 안 하죠. 딜리버리라고 해요. 즉 배달원이 음식을 픽업했습니다. 딜리버리 하고 있는 건 배달 중이란 소리인데 거기에 out for 이라고 했으니까 우체국에서가 아니라 택배 차에 싣고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out for delivery, 배달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는 상태니까 한국말로 배달 중 한 거죠. 지금 배달 중인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랙하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이건 고객이 하는 말이니까 입장도 맞지가 않아요. 4번, do you have the tracking number? 저 트랙하고 싶어요. 송장 번호 있으세요? 물어볼 수 있죠? 네, 상식적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이요. 뭐라고 물어봤네요? 물음표가 있네? 그래, 그때 답변이 말이 꼬이네. The first thing is the number of the street. 자, 처음으로 첫 번째는 뭐냐? street number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번호? So like, 이래서 이런 식이에요. 240 슐츠 이런 번호가 있고요. If you post something, 무언가를 붙이시려면 you should start with the number on the street location. 그 지역의 길의 번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Then 그런 다음에 이러죠. 처음에는 이제 번호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street or avenue or boulevard 했죠. 이거 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로에 혹은 길을 그 다음 쓰세요. 숫자 쓰고 그 다음 길 이름 쓰란 소리야. And then 그런 다음에 city 쓰거나 city 쓰고 그런 다음에 state 쓰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zip 코드 쓰세요. 이거 뭐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주소 쓰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처음에는 번호 쓰고요, 거리 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방식대로 써줍니다. 마지막에 집코드까지. 그럼 쓰는 방법 물어봤겠죠? 1번.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US post offices? 한국의 우체국과 미국의 우체국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 맞죠, 지금? 주소 쓰는데. 2번. Can you tell me how to write a US address? 저한테 알려줄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려주시겠어요? How to write. 쓰는 방법을 미국의 주소 쓰는 법 알려주실래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이러면서 전기가 될 거예요. 세 번째요. What should I put first in the letter? 처음에 편지에 뭘 써야 됩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겠다. 뭘 제일 먼저 놔야 돼요? 그러면 인사말부터 시작해야지 하면서 편지 글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주소에 처음에 뭘 써야 되는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봐요? 영어는 정확하게 만약에 처음에 뭐 쓰면 돼요? 하면 street 끝나겠죠. street number 쓰고 그 다음 street 써. 그리고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정확한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답으로서 부족한 게 되겠죠. 4번은요. What is the US address가 뭐예요? 하면 US address란 미국의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주소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맥락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어머 가장 적절한 거 물었어.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냥 보면 답이 잘 안 보이겠죠? 생각을 한 번은 해야 돼. B에 가시면 it is the term, 그것은 용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용어냐면 used to describe, 뭐뭐 하는데 이용이 됐습니다. describe는 설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설명하다. 묘사하다 라는 뜻도 있죠. 설명하다, 묘사하다. 자, 그것은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했으니까 용어의 정의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용어의 정의를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라고 정의를 물었을 겁니다. 걔를 찾으시면 정답이에요. 자, 그래도 글이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볼게요. The postal code system입니다. 우편 번호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혹은 이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쓰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기본서 시간에 뭘 배웠어요?
포스탈 코드 하면 영국식 영어로 먼저 발전이 돼서 유럽에 전파가 되고 우리도 나중에 썼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존이라고 해서 존을 각 구역별로 할애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집 코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는데 It is a series of numbers that 그것은 일련의 숫자입니다. 이런 뜻이 A series of 일련의 숫자입니다. Communicate information 이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About people 사람들에 관한 정보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ithin 그 안에 있어요. Different geographic groupings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어떤 그룹핑을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각각의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줍니다. 1번에 What is a zip code? 집 코드가 뭐예요? 하면 아 그거는 미국에서 쓰는 그 포스탈 코드인데 라면서 설명 잘 해주죠. 다 왔어요. 2번이야 How to make a postal code? 어떻게 만들어요? 하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설명을 할 거예요. 답이 맞지 않겠죠? 자 3번에 When did zip code be made? 언제 만들어졌어요? 시점에 대한 답변을 해줬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죠? 4번은요 What does international postal code tell us? 국제 포스털 코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 라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1번으로 보실 수 있고 요거 문제 풀 때 하는 팁인데요.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팁들은 아직 몸에 안 익잖아요.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공부 끝나고 나시면 제가 흘려듣기 하듯이 강의 틀어놔도 됩니다 라는 얘기 종종 드리거든요. 이렇게 들으실 때 계속 입력하세요. 자 문제를 풀 때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의문사를 뭘 쓰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의문사를 뭘 쓰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와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요. what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뭔지 정의가 보통 내려져요. how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when이 나오면 시점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when이 없으면 대화가 어색해진다고 영어 문제에서는 집어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답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그 상황에서 아 이것도 말할 수 있지 라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답으로 안 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라고 하면 장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 꼭 신경 쓰는 거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고요. 자, 10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 훈련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풀 문제는 요거보다 이제 살짝 길이가 늘어져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연습한 대로 적용을 하셔서 10개 풀고 21번까지 풀겠습니다. 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21번까지 풀어 오시고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